보기만 해도 돈이 생기는 쩌나제일 채널 이호석 PB입니다. 여러분들은 게임 회사 하면 어떤 회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NC소프트가 가장 빠르게 떠오르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게임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에서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파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파노라는 것이 굉장히 문이 좁은데요. 이런 와중에 검은사막 모바일을 포함한 43종의 외산 게임에 대해서 외자 파노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외부에서 만들어진 게임 43종이 중국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2월부터 국내 게임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기 시작했었는데요. 이번 외자 파노 발급을 통해서 다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이 받은 외자 파노가 남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은요. 과거 파노를 받았던 다른 게임들이 검은 사막과 다른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온전히 개발하지 않은 가디언 테일즈도 있고요.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이미 파노를 받았었는데 이번에 다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약간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국내 MMORPG 같은 경우에는 발급을 받지 못했었고요. 그 외에 파노를 발급받은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캐주얼한 게임, 퍼즐류의 게임들이 대부분이었는데요. MMORPG가 우리나라의 주력 IP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번 검은 사막의 파노 발급은 굉장히 큰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노 발급과 관련해서 가장 기대되는 회사가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 사막을 만든 펄어비스고요. 두 번째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는 그 리니지 시리즈, 아이온 시리즈, 그리고 블레이드 소울과 같은 중국에서 인기 있는 IP, 지적재산권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예전에 게임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미르의 전설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르의 전설 IP를 가지고 있는 게임사고요. 네, 그 미르의 전설이라는 IP 자체가 중국에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 IP를 가지고 중국 내의 게임 회사들이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형태들을 많이 띄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체 게임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는데요. 작년 11월에 미르4가 중국에서 흥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덕분에 올해부터 실적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뒤를 이어서 미르4 글로벌, 그 다음에 미르M, 그리고 내년에는 미르W까지 중국에서 인기 있는 게임 IP를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것이라고 보고요. 실적 기준으로 보았을 때 2021년 PER이 11배 정도로 게임 회사들이 PER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타사 대비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웹제는 중국에서 전민기적이라고 부르는 뮤의 IP를 가지고 있는데요. 앞서서 위메이드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흥행하는 IP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요. 중국에서 한국 MMORPG에 대한 파노 발급이 장기적으로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파노를 발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주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요. 그렇게 하면서 매출 또한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코로나가 게임주에 무조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게임 개발자들이 재택근무로 인해서 게임 개발 속도가 조금씩 지연되기 시작했는데요. 2020년 작년에 출시 예정이었던 게임들이 올해 2021년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신작 출시가 나온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올 하반기가 게임주에 투자하기에 있어서 가장 적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게임 회사들의 차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는 2월 5일날 주가가 고점을 만들었고요. 그 뒤로 이제 2월 한 달간 주가가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습니다. 4월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주식 분할이 되었고요. 주가가 그 뒤로도 계속 떨어지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중국 파노 발급 이후에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보시게 되면 지난 2월 5일 고점이었던 고점 가격 부근에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을 돌파하고 난다면 상장 이후에 신고가가 됩니다. 상장 이후의 신고가라는 것은 그 가격이 한 8만 원 정도 되는데요. 8만 원 위쪽으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펄어비스에게 한 번도 없었던 가격인 겁니다. 그 말인즉슨 반대로 이야기하면 누구도
펄어비스의 주식을 8만 원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다른 펄어비스를 구매했던 모든 분들이 동등한 출발선상에 있다는 것이고요. 신고가에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런 부분 보았을 때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게임주에서 현재 탑픽이라고 할 만큼 가장 매력 있는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대표 종목이죠.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도 비슷한데요. 2월 초에 고점을 만든 이후로는 주가가 계속 빠졌습니다. NC소프트는 내우외환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의 주가가 반등하기 위해서는 신작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게임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이런 모멘텀들이 필요한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둘 다 조금 요원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내용도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주가가 너무 충분히 많이 빠졌다는 겁니다. 지난 5월 달에 80만 1,000원 바닥 가격을 한번 만들었었고요. 지금도 80 한 3만 원 이 정도 가격인데 결국에 이제 이 매물대 안에서 매물대 하단 부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대신에 바닥은 다져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건 알 수가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NC소프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한 번에 다 매수하시기보다는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은 위메이드입니다. 중국의 왕자가 될 수 있는 이제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르의 전설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굉장히 큰 편이고요. 위메이드는 이제 4월 달에 고점 만든 이후로 주가가 계속 조정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4월 고점 기준으로 보았을 때 이제 65,000원 정도였는데요. 현재가 한 55,000원 정도로 10,000원 정도 빠진 상황이고 생각보다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한 3번 정도 5만원대에서 바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5만원 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5만원 바닥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매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한다면 65,000원이라는 고점을 뚫어준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양쪽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가가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부 매수를 하시고 주가가 떨어지면 물타기, 주가가 올라갈 때도 추가 매수를 해서 수량을 늘리는 그런 전략을 구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넷마블은 게임도 게임인데요. 게임보다 투자를 더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브와 코웨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상장을 앞두고 있는 카카오뱅크에 대한 모멘텀도 있거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번 8월 5일 카카오뱅크 상장에 맞춰서 그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게임도 잘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도 잘 만들고 있지만 굳이 게임에 대해서만 투자를 하겠다고 하신다면 넷마블보다는 다른 종목을 이제 좀 더 주목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현재 차트는 2월달, 4월달, 6월달에 15만원 고가 만들면서 그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계속 주가가 밀리고 있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15만원이라는 가격대를 뚫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한 15만원대 1차적으로 매도를 하고 15만원 저항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재매수를 해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넷마블의 가치를 이제 누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게임즈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펄어비스만큼이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는 저항선이 이제 59,000원 정도 되고요. 6월 29일에 이제 68,000원으로 저항선 한번 돌파했다가 현재 저항선 아래로 조금 밀려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저항선 아래에서 조금 밀려있단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저항선을 돌파할 수 있도록 꾸준히 시도를 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만약에 저항선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게임즈도 위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이 열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도 충분히 보셔야겠지만 내용을 떠나서라도 차트만 보더라도 충분히 좋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월 이후로 게임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진 내용 중에 한 가지가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때문에 성장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지면서 게임 회사의 주가도 좀 빠진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게임 회사가 금리 인상에 영향을 받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주들이 금리 인상에 민감한 이유는 사업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돈을 차입해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빌리는 비용 자체가 더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성장주들이 성과를 내기가 더 힘든 구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게임 회사들만 놓고 보았을 때는 국내 한 탑 10 정도 게임 회사들은 이미 성공한 IP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서 꾸준한 일매출이 나오고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하는데 돈이 없어서 개발을 못하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빌려야 하는 회사들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금리 인상 때문에 게임 회사에 투자하기 주저한다,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게임에 돈을 쓰는 것을 보통 현질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현질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쓰셔야 게임 회사들이 돈을 벌고 매출이 올라가고요. 그래야 주가도 따라서 올라갑니다. 그런 기념으로 저도 오늘 검은 사막 현질하러 갑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성투!